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 사무소입니다. 9월 16일자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탄류 혐의자 1,500명을 선정해서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RHM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RHMS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얻는 정보,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정보,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RHMS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 상태, 부동산에 대한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고, 국세청은 그분이 신고한 세무 정보가 있을 거고, 행안부는 그분이 납부한 재산세 정보가 있어서 그걸 종합해서 국세청이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 상태에 대비 세금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해서 적정하게 신고했는지를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라도 몰라서 신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적게 신고했거나 했을 때는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말이죠, 부동산 임대업을 이제 하는데 과연 2018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장부는 어떻게 작성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용으로 한번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향후에 부동산 임대소득자들에 대해서 과세가 아마 강화될 겁니다. RHM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세청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금 신고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분명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평소에는 어떻게 장부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적정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전문가들에게 맡기더라도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맡겼을 때도 내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검증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정보는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제가 최근에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던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거는 사실 2019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2010년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2009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18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세금 신고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준비하는 그런 안내 영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면 그 부동산은 아파트일 경우에 내가 고가주택, 기준시가 기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또는 총 수익 금액,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 첫 번째, 이 부동산 임대업 아파트를 임대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요, 주택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종합소득세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대상인 2018년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를 임대하고 계시는데 세금이 나올 것 같다, 종합소득세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장부를 작성하고 계시는 게 아주 세금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의 취득원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취득원가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구입한 금액이겠죠. 보통은 내가 구입한 부동산 금액 플러스 취득 부대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랄지 취득세, 급공채 매입액, 그걸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모두 다 더해서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신다면은 보통 아파트를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그 토지랑 건물이랑 일괄 구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일괄 구입한 아파트를 건물이 얼마인지 토지가 얼마인지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건물부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괄 구입한 부동산이 토지가 얼마인지 건물이 얼마인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아파트를 매매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에 딱 구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괄 구매 가격을 안 분해줘야 되는데,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때 보통은 주로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건물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토지분 얼마, 건물분 얼마 이렇게 나눠주셔서 장부에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될 거고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되는 건 또 이따가 필요경비 쪽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취득원가가 결정됐다면 그 다음으로는 총 수익 금액,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인데, 이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액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임대료가 있겠죠. 월세, 매월 받는 월세, 간주 임대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관리비 수입도 있는데,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 관리비는 그 세입자가 내기 때문에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가 있는데, 이 간주 임대료는 내가 전세로 임대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받잖아요. 보증금을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면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건데,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 기준으로요, 3주택 이상 보유하시고 그 3주택들 다 했을 때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는지를 고려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주택이라고 했잖아요. 3주택. 그래서 주택수의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실 이것도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번 영상은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 주택수 계산할 때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5채가 있어도 그 기준에 충족된다면 주택수 계산할 때 빼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2018년도 기준으로 아무리 많아도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2019년 개정 사항에 이 기준이 좀 강화됐어요. 세금을 많이 내게끔 이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2018년도 기준으로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안 합니다. 뭐 간주임대료 계산은요, 내가 갖고 있는 보증금을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3억을 해준 다음에요. 그럼 얼마 나오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60% 곱하기 이자율, 현재는 1.8%고요. 이자율을 해준 다음에, 사실 이거 이자율 한 다음에 곱하기 365분의 그 임대 기간을 또 곱하셔야 되고, 거기서 발생했던 이 보증금과 관련된 발생 이자 수익이 있다면 그건 빼줍니다. 지금 요거는요, 장부를 작성하고 있을 때만 빼주고요. 이자 소득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자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인데요.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에는 내가 그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납부하게 되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자 비용은 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재세공과금, 뭐 자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빼주고요. 또 수선비, 아파트 임대차를 하려면, 임대를 해주려면 인테리어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뭐 도배장판이든 뭐 이런 것도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수선비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도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부가 없다면 이런 비용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장부를 다 모든 국민 임대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비치 기장하면 좋은데, 장부를 작성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장부를 비치 기장 안 했을 때는 추정해서, 축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추정해서 대략 그 수익금액, 매출액 대비 얼마의 비용을 추정해서 과세하는, 그러니까 장부가 없을 때는 추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임대업은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좀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인건비도 없고 그냥 건물만 있으면은, 부동산만 있으면은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사실 또 불로소득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노동을 안 하는 불로소득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필요경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 단순경비율은 37에서 42% 정도 되고요. 기준경비율은 10에서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소득으로 총 수익 금액이 얼만데 거기다 곱하기 단순경비율 한 것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필요 경비들이 이자 비용, 세금과 공과, 수선비,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이런 비용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무겁게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많이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무기장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장 가산세는요, 내가 계산한 산출세액, 세금에서 곱하기 20%.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이라면 추가로 20을 더 내서 120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내가 장부를 작성했을 때의 세금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이용했을 때의 세금과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고려해서 최종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더 유리한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려면은 내가 장부가 있어야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내가 세금 실제로 5월달에 신고할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장부 작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RHMS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보유 현황 등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실거래가를 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의.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국세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세금 신고 금액이 좀 적다 싶으면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RH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낼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필히 장부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부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서 정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비용이 잡히고요, 또 무기장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이 장부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를 유리 분리를 따져보기 위해선 장부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과세는 강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든 회계사든 그런 분들과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2019년도 5월 31일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